자, 얘들아, 오늘은 이제 직선의 방정식 내용 정리하면서 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말 그대로 직선을 식으로 표현해 가는 거야. 알겠지? 우리가 그동안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배웠던 1차 함수랑 매우 비슷해. 알겠지? 하지만 완전히 똑같진 않은데 어떤 점이 차이점이 있는지를 말씀드려 볼게. 자,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대로 직선 자체를 식으로 표현하는 거다. 알겠지? 직선을 식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당연히 뭐가 필요하냐면 좌표 평면상에다가 직선을 그리게끔 되어 있는데, 그럼 얘들아, 우리가 만약에 이런 좌표 평면이 있다라고 쳐보자. 알겠지? 좌표 평면이라고 치면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직선, 좌표 평면상에 크게 나누면 세 종류가 있을 거야. 자, 첫 번째 종류는 어떤 종류냐면은 이런 종류죠. 그냥 이렇게 마치 1차 함수 같은 느낌이에요. 기울기가 존재하고 뭐 그러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얘들아,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표현할 때는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이렇게 썼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1차 함수죠. 그죠? 네. 여기서 이 m값이 기울기가 되고, 그죠? 기울기가 되고, 이 n이 이제 y 절편이 되는 거 맞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배웠던 1차 함수 있잖아? 1차 함수도 일종의 직선의 방정식이 맞아요. 아시겠어? 1차 함수도 일종의 직선의 방정식이 맞아. 알겠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직선의 방정식의 범주 안에 1차 함수가 있는 거지 1차 함수는 무조건 직선이냐? 물론 직선은 맞지만 직선의 모든 거를 얘기하느냐? 그건 또 아니란 얘기야.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여기서 1차 함수에서는 이 기울기라는 것이 존재해야 되고 철저하게 이 값이 0이 아니어야 1차 함수가 되는 거죠. 맞죠? 왜 1차 함수야? x가 살아있으니까 1차 함수거든, 그지? 근데 만약에 m값이 0이면 어떻게 되겠어? 1차 함수가 아니겠죠? 그지? 그래서 일단 1차 함수가 되려면 저 m값이 0이 아니라는 전제가 좀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류의 직선은 또 어떤 거냐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죠? x축과 쭉 평행한 그런 상태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이거는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만약에 여기가 만약에 3이라고 치면 y는 3 이렇게 표시할 수 있을 것이고, 여기를 선생님이 그냥 n이라고 얘기한다면 여기를 y는 n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되겠어? 됐지? 자, 이거는 얘들아 1차 함수니 아니니? 1차 함수가 아니야. 그지? 1차 함수는 아니지만 대신에 만약에 요거를 m을 0이라고 둔다면은 이게 없어져 가지고 y는 n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일단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일단 1차 함수는 아니지만 얘는 m이 0이 아니어서 1차 함수이고 이건 m이 0이어서 1차 함수가 아닌 거야. 그지? 자, 여기까지는 좋아. 여기까지는 얘들아 1번과 2번, 이걸 2번이라고 얘기할게. 1번과 2번까지는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냐면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기는 해. 그쵸? 자,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그냥 표현해 버리면 되는 거고, 만약에 m이 0이 아니면 얘가 되는 거고, 맞지? m이 0이면 얘가 되는 거니까 이런 식을 그냥 갖다가 써도 요런 직선도 표현할 수 있고 요런 직선도 표현할 수는 일단인 얘기야. 여기까지는 괜찮죠? 되셨어? 네. 근데 이 식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직선도 존재해요. 자, 그게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이게 세 번째 유형인데요. 세 번째 유형인데 이 직선이 이렇게 y축과 평행한 상태를 이루는 이런 직선이라고 생각해 보자. 얘들아, 만약에 여기가 만약에 4야. 그럼 우리는 이거 어떻게 표현하죠? x는 4다라고 표현했던 거 기억하실 거야. 그지? 이거를 만약에 선생님이 n이라고 얘기한다면은 여기가 x는 n이 되겠죠. 이렇게. 이해되겠어? 됐지? 자, 그럼 봐봐. 이 3번의 경우에는 물론 1차 함수가 아니야. 그지? 1차 함수가 아니야. 기울기도 없잖아, 지금. 그지? 그렇다고 기울기가 0인 것도 아니고. 근데 이 3번은 이 식으로 절대로 표현이 안 돼요. 왜 표현이 안 되냐면 x는 n이 있어야 되니까 y가 없어져야 되는데 y를 없앨 것이 없죠. 왜? y 앞에 개수가 있지 않기 때문에 y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어떤 값을 넣어도 저 y가 사라지지 않아.
그러니까 이 식을 표현하는데 이 식은 적합해, 부적합해? 부적합하다 이런 얘기야. 무슨 말 이해되겠어? 자, 그래서 요 3번식은 이 식으로서는 표현이 안 돼요. 표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아시겠어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는 직선을 전체적으로 다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1번과 2번만 직선으로서 쓰고 싶은 게 아니고 3번까지를 다 아우르는 식을 쓰고 싶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식의 패턴이 뭐냐면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는 식이 있는데 그걸 보통 이렇게 써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다.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 이 식은 1번 경우와 2번 경우와 3번 경우의 식을 전부 다 아우르면서 표현할 수가 있게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를 들어 보자고. 만약에 얘들아 y는 2x 플러스 3이라는 1차 함수가 있었어. 그럼 이 식을 이런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니? 충분히 있죠. 왜? 여기 2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0이니까 a가 2고 b가 마이너스 1이고 c가 3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맞지? 자, 두 번째 패턴에 해당되는 뭐 예를 들어 y는 3이다라고 있는 게 있다라고 치면 이거는 0 곱하기 x, x가 없으니까 더하기 1y 마이너스 3은 0이 되기 때문에 a 값이 0인 거고 b 값이 1이고 c 값이 마이너스 3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또 마찬가지로 3번과 같은 경우에 x는 4 같은 식의 스타일도 이런 방식으로 충분히 구현이 가능해요. 왜? 1 곱하기 x 더하기 0 곱하기 y 마이너스 4는 0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a가 1인 거고 b가 0인 거고 c가 마이너스 4인 거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게 되겠죠.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직선의 방정식을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다 빼놓지 않고 표현하는 방식은 이런 방식이 맞아요.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1번과 2번과 3번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뭘까요? 당연히 1번이에요. 아시겠어? 1번, 2번, 3번 중에는 1번이 제일 많이 나온다고 봐야 돼. 이게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 이건 그렇게 이렇게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아시겠어?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익숙한 이 방식으로 대부분의 문제를 푸셔도 괜찮긴 하다는 얘기야. 왜? 이 방식은 1번과 2번의 식을 다 아우를 수가 있으니까 3번이 그렇게 자주 등장하진 않으니까 보통 문제 풀 때 요걸로 직선의 방정식을 풀어도 크게 문제는 없지만 일반적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식은 일단 이거라고 생각을 해주는 게 맞다는 얘기죠. 이해되겠습니까? 네. 일단 그 정도로 봐두시고 자, 이제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를 설명드릴 건데 사실 2번과 3번의 경우에는 설명드릴 게 없어요. 그냥 저렇게 나오면 얘들아 만약에 여기가 하나가 뭐라고 할까 3,1이고 여기가 만약에 3,4야. 그럼 이 식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지. 얼마? x는 3이다라고 하면 돼. 그럼 끝나는 거야. 맞지? 별로 얘기할 게 없어. 또 마찬가지야. 요런 식도 여기가 만약에 1,2고 그 다음에 여기가 5,2야 얘들아. 그럼 얘들아 이 식을 뭐라고 불러야 돼? y는 2라고 부르면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2번과 3번은 사실 더 팔만한 내용이 없는 거야. 알겠지?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내용은 결국 뭐냐면 1번에 해당되는 얘기야. 1차 함수의 경우에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식 구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다른 방식들을 공부를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일단 거기 있는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저 1번에 해당되는 이야기로 만약에 가자면 크게 직선은 두 가지 요소를 아셔야 돼. 알겠어? 두 가지 요소를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기울기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 두 번째는 지나가는 한 점을 알아야 됩니다. 되셨어요? 다시 보세요. 자, 직선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요소를 알아야 식으로 표현해낼 수가 있어요. 아시겠지? 기울기와 한 점이야. 알겠지? 자, 그럼 얘들아 만약에 우리가 흔히 썼던 y는
2x 플러스 3이라고 했던 이것도 사실은 이거 기울기면서 이게 3인데 이게 y 절편이잖아. 근데 그 y 절편이라는 건 결국에는 0,3을 지난다 이 뜻이지, 이건 기울기가 2고 0,3을 지나는 그런 직선이에요. 해서 만약에 그림을 그린다면은 여기가 3이고 0,3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2짜리니까 이런 식으로 갖다 그렸었단 말이에요, 그동안.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자,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y는 기울기가 4야. 알겠지? 그리고 지나가는 점이 한 점이 1,3을 지난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 이해돼? 자, 봐봐. 기울기가 4고 지나가는 점이 1,3을 지나가는 직선을 내가 만약에 식으로 세워본다라고 치자고. 알겠지? 그러면 내가 중학교 2학년 스타일로 한번 해볼 거고, 이제 이걸 고등학교 1학년 스타일로 바꿔서도 한번 풀어볼게. 봐봐. 얘들아, 중학교 2학년 과정의 느낌으로 본다면 여러분 아마 이렇게 하셨을 거야. 기울기가 4네. 그래서 4x 플러스 뭐 이렇게 했을 거야. 맞죠? 이해돼? 근데 얘가 어디를 지나? 1,3을 지나는구나. 그럼 x에다 1 넣었을 때 y가 3 나와야 되네. 맞죠? 그럼 x에다 1 넣으면 4니까 여기가 3이 되려면 맞추기 위해서 뒤에 마이너스 1을 갖다 넣으면 되겠구나 라고 했던 게 중학교 2학년 방식이에요. 이해되겠어요? 이걸 그냥 대입해서 요 네모를 맞췄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네. 자, 이거를 제가 고등학교 과정, 고1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고등학교 과정 스타일로 바꿔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아시겠어? 자, 그럼 봐봐. 자, 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y는 기울기가 4잖아? 그리고 여기가 뭔지는 모르는 거는 마찬가지야. 그치? 이렇게 쓸게. 됐지? 근데 얘가 어디를 지난다고? 1,3을 지나서 여기에 1 집어넣어서, 보통 아까 a를 구했었잖아. 근데 이번엔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자는 거야. y는 기울기가 4를 갖다 쓰고 1,3을 지나니까 여기다가 x-1 더하기 3을 쓰자는 거야. 이렇게. 됐어? 봐봐. 그러면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y 값이 뭐가 나와 지금? 3이 되는 거지. 왜? 이게 없어졌으니까. 이해되겠어? 됐지? 그래서 식을 이렇게 쓰면 분명하게 1,3을 지난다는 게 보이는 식으로 좀 바뀌게 된단 말이야. 자, 이거 계산하면 이거랑 똑같니? 그럼 똑같지 당연히. 4x 마이너스 4에다 플러스 3이니까 여기 마이너스를 맞잖아. 그지? 이해되겠어요? 아시겠어? 자, 그래서 우리는 중학교 2학년 때의 이 습관을 좀 버리고 고등학교 과정으로 바꿔서 문제를 푸셔야 된다. 이제 앞으로.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요 방식대로 직선을 계속 쓸 거야. 괜찮니? 자, 만약에 연습을 조금만 더 해볼까? 얘들아, 기울기가 m이야. 알겠지? 기울기가 그냥 m이라고 치자. 알겠지? 그리고 2,5를 지나는 그런 직선을, 알겠지? 식으로 표현하고 싶어. 식으로. 알겠지?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y는 기울기 m을 쓰고 2,5를 지나기 때문에 요렇게 갖다 써준다는 얘기예요. 이해되겠어요? 이해되셨죠? 자, 만약에 이거를 중학교 과정으로 맞춰서 풀려고 했었다면 이렇게 했어야겠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x에다 누구를 넣으면 2를 넣으면 5가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요렇게 됐을 거예요. 이해돼? 그럼 얘들아, 네모는 뭐가 되니? 이거 반대로 넘긴 거잖아, 그지? 그래서 다시 써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2m 플러스 5가 됐을 거예요. 그럼 여기가 m이 있으니까 만약에 이걸 m으로 묶었다고 치면 어떻게 됐을까요? x-2 플러스 5가 됐겠죠. 그래서 결국 돌고 돌아서 다시 이 방식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요?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기울기가 m이고 몇 컴마 몇을 지난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식을 그냥 이렇게 쓴다. 중학교 2학년 방식은 버린다. 왜? 지금처럼 불편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식 쓰고 마는 게 더 좋잖아? 이해돼?
좋아.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일반화 시킨다면 얘들아 기울기가 m이고 x1, y1을 지나는 직선이야.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 y는 기울기는 m이고 x-x1 더하기 y1이다. 이렇게 식으로 표현해내면 그냥 끝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방식을 완전히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셔야 돼. 사실 오늘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됐지? 여기까지? 자, 두 번째 패턴은 어떤 패턴이 있냐면은 두 점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얘들아, 만약에 두 점이 요렇게, 그 다음에 또 한 점이 x2, y2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쳐. 두 점을 주고, 알겠지? 두 점을 주고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전제는 여기서 x1과 x2는 기본적으로 달라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같게 되면 어떻게 되겠니? 얘들아, x좌표가 똑같으면은 x좌표가 똑같으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이때는 그냥 x는 x1이 되기 때문에 이거랑 이거랑 똑같다고 치면 이 식은 아까도 말했지? x는 그냥 x1 이렇게 쓰면 된다고. 그지? 이렇게 쓰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하자는 얘기가 아닌 거거든 지금. 알겠지? 그래서 x1과 x2가 서로 다르다는 전제가 좀 필요하고, 다르면 결국에는 그림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반듯할 수도 있어. y1과 y2가 같으면 이렇게 반듯할 수도 있지. 그때는 그냥 기울기가 0이니까 그냥 원래대로 식 쓰면 되는 거고, 그냥 일단 이 그림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오케이? 그럼 봐봐. 얘가 x1, y1이고 얘가 x2, y2인데 얘들아, 이 직선을 식으로 좀 써보고 싶다. 오케이? 그러면 중요한 건 기울기야. 그지? 그러면 이거 두 점 가지고 기울기 구할 수 있겠지. 기울기가 뭐야?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입니다. 그럼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여기서 이거를 빼면 x 증가량이 되고 이쪽에서 한쪽을 빼면은 y 증가량이 돼요. 물론 뺄 때는 한쪽에서 한쪽 방향, 이쪽에서 빼든지 아니면 이쪽에서 빼든지 하셔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기울기를 식으로 쓰려면 기울기는 x2-x1분의 y2-y1 이렇게 식을 써도 괜찮고, 아니면 x1에서 x2를 빼면 마찬가지로 y1에서 y2를 빼서 이 방향을 똑같이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야.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다. 됐지? 그럼 이제 이게 기울기가 되는 거고, 지나가는 점은 이걸 써도 좋고 이걸 써도 좋고 어차피 똑같아요. 아시겠어? 그럼 만약에 식을 써볼까? 그럼 이렇게 되겠죠. 내가 이걸 기울기로 삼고 한번 해볼게. y는 이게 기울기니까 x2-x1분의 y2-y1 이게 기울기고, 지나가는 점을 제가 요걸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걸 지나가는 점이라고 생각했다 라고 하면 x-x1 더하기 y1이 된다. 만약에 지나가는 점이 이걸로 했으면 여기가 뭐로 바뀌어? x-x2 더하기 y2가 되겠지. 그러면 이 식과 그 식이 똑같나? 항상 똑같아. 알겠지? 해보면 알아. 그 점은 이걸 쓰던 별 상관이 없어. 이해되겠어? 그렇게 하시면 돼. 됐죠? 기울기가 이게 두 점이 주어졌을 때, 이런 식으로 두 점이 주어졌을 때는 이런 방식으로 식을 씁니다. 괜찮죠? 네. 자,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우리 교재에 있는 그 84페이지의 개념 1의 네 번째 해당되는 내용이고, 이건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이거든. 자, 그 얘기를 잠깐 해볼게. 자, 요번에는 참고하고 가급적이면 그냥 암기해서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알겠지?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그냥 보고 끝나지 말고 자기가 직접 쓰는 연습을 자꾸 해줘야 돼. 알겠어? 자, 지금 하는 얘기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어떤 직선이 있는데, 알겠지? 이 직선에 두 점이 주어졌는데 그 두 개의 점이 하필이면은 이렇게 각 절편인 거야. 이렇게. 알겠어? 절편인 거야. 그래서 편의상 이거를 x절편을 a,0이라고 보고
y절편을 0,b라고 뒀다고 생각하고 저 직선을 한번 구해보자. 괜찮죠? 자, 그럼 보세요. y절편이 나와 있어. 그러니까 y는 무슨 x에다가 플러스 b가 될 거야. 우리 중학교 2학년 스타일로 그냥 0,b니까 그냥 여기다 그냥 갖다 b 쓸게. 됐지? 자, 이 네모는 결국 기울기잖아. 그지? 그럼 기울기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한쪽 방향에서 한쪽 방향 빼면 되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x 값을 빼요 일단. 그럼 a 빼기 0이니까 일단 아래는 a가 될 거야. 됐어? 자, y 값을 빼요. 0에서 b를 빼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b가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기는 했어요. 근데 이 식을 조금 좀 뭐랄까 좀 좋은 모습으로 바꾸고 싶어. 좀 이쁜 모습으로 바꾸고 싶어. 그래서 사람들이 빨리 외웠으면 좋겠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식을 살짝 변형해서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바꿔보자고.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양변에 있잖아. 이 분모가 좀 싫다. 잘 안 헤어진다. 그래서 양변에 a를 곱해 일단. 알겠니? 양변에 a를 곱하자. 양변에 똑같이 a를 곱해. 그럼 여기는 ay가 될 거고 마이너스 bx가 되고 플러스 ab가 될 거예요. 맞죠? 그 다음 얘를 또 반대로 이렇게 이항을 시키세요. 그러면 bx 플러스 ay는 ab가 되는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말이야, 여기를 1로 만들고 싶어서 이번에는 나누기 ab를 할 거야. 양변을 똑같이 ab로 나눠볼게. 그림상 보면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기 때문에 a, b는 0이 아닐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당연히 나눠도 괜찮다. 나누면 자, 여기 부분은 얼마가 되냐? 1이 돼, 그지? 그리고 여기는 a, b로 나눴으니까 b랑 약분돼서 아래 a만 남겠죠? 이렇게. 마찬가지야, 그지? a, b로 나누면 a 약분되고 아래가 뭐가 돼? b가 돼, 그지? 이해되겠니?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식을 얻게 되고 우리는 이 식을 적극적으로 쓰고 외울 거야. 왜? 되게 쓰면 편해. 문제 풀기 되게 편해져. 알겠지? 선생님이 여러분 골탕 먹이려고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그지? 꼭 필요하고 쓰다 보면 그게 훨씬 더 여러분 앞으로도 유익하기 때문에 그냥 외우라고 하는 거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그냥 외워주시면 돼. 봐봐. x 아래 있는 것이 봐봐. 일단 구조를 잘 봐야 돼. 가운데 더하기야. 빼기면 안 돼. 그리고 여기가 1이야. 알겠지? 1이고 x의 계수 그냥 똑같이 맞춰져 있어야 되고 x 아래에 있는 계수 x 아래에 있는 이 분모 있지? 얘가 곧 절편들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x 아래에 있는 게 x절편, y 아래에 있는 게 y절편이 돼요. 됐습니까? 자, 만약에 이런 그림이 있었다 치자. 반대쪽도 해볼까?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그림이 있었다고 쳐. 알겠지?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2였어. 식 그냥 바로 써볼게. 자, x절편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분의 x 더하기 2분의 y는 1이다라고 그냥 바로 식으로 가자는 거야. 무슨 기울기 찾고 한 점 찾고 이러지 말자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바로 저렇게 식을 써놓고 뭔가 생각을 하면 될 거 아니겠어? 괜찮니?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문제 풀다 보면 이 x절편, y절편 찾아야 될 때가 되게 많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럴 때는 되게 쓰기가 좋다고. 아시겠어? 그래서 꼭 외워두시고 적극적으로 계속 써. 왜냐면 계속 써야 안 까먹어. 안 쓰면 그냥 까먹게 돼 있어. 됐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거기 아래에 있는 제가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추가적으로 거기 84페이지 그 하단부가 지금 비어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내용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정리를 하고 일단 첫 번째 요 강의는 일단 좀 마무리를 할게. 봐봐.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제가 기울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자, 여러분이 앞으로 이 기울기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이 등장할 거기 때문에 좀 잘 봐두셔야 되고 여기에 대한 관점을 처음부터 좀 잘 갖고 있는 게 좋거든요. 일단 알겠어? 자, 그럼 봐봐. 기울기가 뭐죠? 기울기가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에요. 그쵸? 그러면 잘 보세요. 전체적인 구조가 분수예요. 분수. 나눠져 있다고.
다른 말로 비율이다 이겁니다. 비율. 듣지? 기울기는 뭐다? 비율로서 표현된다.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만약에 어떤 함수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제가 만약에 식을 이렇게 썼어. 3-1분의 f3-f1 뭘 의미할까요? 뭘 의미할까요? 얘는 의미적으로 보면 3,f3에서부터 1,f1까지의 기울기를 의미해요. 이해되세요? 네. 결국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가 만약에 1이고 여기가 3이었어. 여기가 y는 fx야 얘들아. 알겠니? 그럼 봐봐.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니까 결국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기울어진 정도, 이 기울기가 되는 거죠.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직각삼각형 이렇게 만들어 보면 x 증가량이 3 빼기 1이잖니, 그지? 마찬가지로 y 증가량이 f3에서 f1을 뺀 거거든. 알겠지? 이 순서와 방향은 여전히 그대로 일치를 해야 돼, 이렇게. 알겠지? 그러면 우리가 이 식을 보고 아, 이거 기울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됐어? 자, 봐봐.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 얘들아, x 더하기 1분의 y 더하기 뭐라고 할까? 4라고 해볼게. 자, 이 식에다가 이 식을 봤어. 이 식을 봤을 때 이 식에다가 의미 부여를 한번 해보자. 이런 걸 잘 할 수 있어야 돼. 봐봐. 단순하게 식에서 끝나면 안 되고 그 식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딱 보고 이 식을 보고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제 좀 캐치하는 그런 연습들을 좀 해봐야 된단 말이야. 알겠어? 자, 그럼 봐봐. 식의 모양이 어때? 비율이죠, 비율. 알겠어? 그리고 아래는 x와 관련돼 있고 위에는 y와 관련돼 있어. 그러면 기울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알겠어? 자, 의미 부여해보자. 어떻게 될까? x, y에서부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까지의 기울기가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자, 해볼까? 요걸 식으로 만약에 바꿨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x 증가량 여기서 이걸 뺀 거니까 x 플러스 1 되는 거 맞죠? 여기서 이걸 빼면 y 플러스 4가 되는 거 맞지? 이렇게. 알겠어?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의미 부여할 수 있으면 좋아. 자, 만약에 어떠한 문제로서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어떤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 거야. 알겠지? 어떤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 얘가 이렇게 생겼다고 쳐. 그냥 편하게 한번 해볼게. 그냥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1,1이야. 그냥 편하게 1,1이야. 알겠지? 점 P가 여기가 지금 A, B, C인데 점 P는 삼각형 A, B, C를 움직이고 있는 점이래. 위의 점이래. 위의 점이고 그 점 P를 X, Y라고 표현을 한 거야. 무슨 말인지 되겠니? 됐어? 그럼 나보고 지금 뭘 구하라고 하냐면 X 플러스 3분의 알겠지? Y 뭐라고 할까? Y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한번 얘기해 볼게. 이것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야. 만약에. 오케이? 봐봐. X 플러스 3분의 Y 마이너스 2분의 1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야. 이 X랑 Y는 어디 있는 거야? 이 점 P야. 그럼 대충 눈치가 채지죠? 이해돼? 봐봐. 이 식이 갖고 있는 게 의미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의미가 있어. 맞지? X, Y에서부터 어디까지의 기울기다? 마이너스 3,2분의 1까지의 기울기를 얘기하고 있는 식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 기울기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잖아. 이해돼? 그럼 봐봐. 여기가 0,0, 여기가 2,0, 여기가 1,1이니까 마이너스 3,2분의 1은 대충 한 요 정도일 거야. 마이너스 3,2분의 1이니까 한 요 정도 되겠지. 그럼 봐봐. 이 점에서 점 P가 요렇게 지금 삼각형을 돌아다니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돌아다닐 때마다 어떻게 돼? 기울기가 달라지겠지? 그랬을 때 어디 있을 때 기울기가 가장 높아지겠냐라는 얘기야. 그럼 봐봐. 기울기의 범위는 요 점에서부터의 기울기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의 기울기가 가능해질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되겠어? 그럼 기울기의 최대값은 결국 어디를 지날 때다? 요 점을 지날 때의 기울기가 가장 최대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고, 요 점 자체가 마이너스 3,2분의 1이었기 때문에 x 증가량 4, y 증가량 2분의 1, x 증가량 4, y 증가량 2분의 1이어서 계산하면 8분의 1이 되더라 이런 얘기지. 기울기의 최대값이 얼마다? 8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의미부여해서 문제를 풀면 문제가 훨씬 더 잘 보이고 좀 느낌이 확 올 수 있는데, 이런 내용을 생각해보지 않으면 이거 문제 잘 못 풀어 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우리는 이 기울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었고, 요거에 대해서 자꾸 한번 생각해 보면서 문제 풀 때 적용을 해봐라 이런 얘기야. 괜찮지? 자, 일단 직선의 방정식을 일단 첫 번째 강의로는 여기까지 할게요. 일단 잠깐 쉬었다가 또 할게.